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파산TV 업그레이드 5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파산관제 최신 영향 2021년 8월 13일 이제 최신 영향을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개인 파산관제 사건의 최신 영향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사건들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생겼습니다. 언제? 요때 215단독, 205단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2020년 5월 30일 100일기 최종 조사 보고서 현황, 파산 사건의 최신 경향 꾸준히 많이 보시는 거죠. 파산 채권자 주소 보정 시 보정 불명과 부재의 차이점. 그러니까 불명시 부재, 이 불명인 경우에는 이제 뭐 재판장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통상 그 공시송달을 공고 가름 신청을 쉽게 허용을 하고, 부재의 경우에는 폐문부재의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요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의 주택임차인의 주의. 주택임차인은 준변제권자라고 하죠. 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주택 매각가액에서. 그 다음에 관제인의 형식적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이 채무자,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이 없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이 없고 우선 변제권만 있고요.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 신청권이 있고, 형식적 경매는 임의 경매입니다. 고령자 파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 사건 최신 경향. 개인 파산에 새로이 대두되는 쟁점들이 꽤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관제인이 수십 차례 세미나나 뭐 이런 스터디를 해도 늘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6월 16일부터 한 6월 13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스터디를 재개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참여하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소개하는 뭐 이런 유튜브를 한번 찍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 이소, 면책 효력 확인이소, 추한 항소로 대응, 단순히 또다시 쉽게 파산된 이유와는 제도의 파산은 불가능으로 각하 가능성.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구 이소, 면책 효력 확인이소, 추한 항소는 채권자가 빠졌을 때 대응하는 거죠. 단순히 채권자 빠졌으니까 다시 파산하자, 안 됩니다. 이거는 가장 없는 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에서 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64세 남자 타일공 오래된 채무 자산 없음. 이건 이제 아마 면책 사례를 제가 이제 핵심을 뽑은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쭉 자기하고 비슷한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들은 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는가? 그렇죠? 이제 고액의 임대차 보증금이 적발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왜 채권을 누락할까요? 왜 채권을,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죠. 자기 채무를 모릅니다. 수년이 지납니다. 근데 조회를 안 해요. 소송조회도 하고 신용조회도 하고 좀 사전에 법률가의 검토를 받아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할 때 변호사가 실수하거나 사무장이 실수하거나 당사자 커뮤니케이션이 망하면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썼죠. 짜증나고 힘들어도 법원 파산 면책 신청 전 신용조회와 법원 소송조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건 계속 강조하죠. 부동산 상속권 한정승인, 채무자의 상속 부동산 취득세 부담 관련 문제점. 보통 한정승인 했을 때 그러니까 상속인이죠. 한정승인. 만약에 아버지가 홍길동이다. 근데 아들이 홍판서다. 그냥 홍판서 명의로 상속을 받았을 때 홍판서 명의로 등록 취득하는데 세금이 붙죠. 그거는 상속재산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재산에서 헐어서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8년도에. 약간 좀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재단 채권으로 변제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관제인 커뮤니티에 가보면 대리인들이나 신청인들이 상속재산 파산해서 재단 채권으로 변제해줘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장례비용. 근데 장례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재단 채권으로 변제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의금이 너무 없었을 때 자기의 어떤 장례비용이 부의비용이 없는, 그러니까 부조금을 거의 못 받은 상태에서 장례, 뭐 화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급을 했을 때 그때는 상속재산이 조금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보전해 줄 수가 있죠. 예외적으로.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부조금에서 장례비를 거의 충당하기 때문에
재단 채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청 대리인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럼 한정 승인하는데 뭐 100만 원 받을 수가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상속재산 파산했을 때 또 돈을 받죠. 이래서 만약에 뭐 한 5, 600 받았다. 그거를 상속재산에서 보전해달라. 재단 채권으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재단 채권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네. 그다음에 나홀로 파산의 기초. 이건 뭐 진단이죠. 외과의사 파산. 이건 이제 한번 제가 케이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 파산 관제 최신 조사 경향 늘 꾸준히 하죠. 2012년 민사 집행법 개정으로 채권자의 강제 해지 및 추심이 금지되어 파산 절차에서 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이 늘어난 것 같다. 그렇죠. 예전에는 2012년 전에는 보험 해약환급 다 빼갔어요. 채권자들이 해지해서 강제로. 근데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국회가 법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바꿔버렸습니다. 2012년. 그 제가 관제인 처음 2007년에 했을 때 2012년 사이 그때 5년 동안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한가한 경우가 한 번 정도 기억나요. 그때는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해약환급금이 뭐 어떻게 적발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2011년, 12년도에 이거 이제 29종 서류를 이제 하면서 그때 확립됐죠. 법원에서 이걸 한번 넣어봐라. 누군가 어떤 관제인이 노하우로 이제 공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이 1위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보험은 까막눈이었는데 이제는 1위가 돼버렸습니다. 한가 분야에서. 은닉도 많고 변경이 많죠. 은닉이라보다 변경이 많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일수록 몸이 아프거나 사망하거나 결국 믿는 거는 보험편이 없죠. 그렇죠? 보험범죄도 많이 일어나죠.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그렇죠? 보험금 뭐 몇 억 탔다. 보험범죄도 1년에 뭐 몇 조 일어난다 그러죠. 교통사고도 그렇고 생명보험 범죄도 그렇고. 파산 관제 사건의 최신 영향 2021년 7월 7일 경제적 취약계층의 파산 면책.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법인 파산 팁. 관제인의 상상력과 조사 능력. 법인 파산 3. 관할 파산 신청서 작성 내. 법인 파산의 관할은 조금 개인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수원 빼고요. 수원 관할인 경기 남부 빼고 인천하고 의정부, 서울, 강원도에서 소재하는 법인은 서울 고등법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 회생법원에다가 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는 개인 파산도 서울 회생법원에다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어떤 이점을 법인은 늘어나죠. 법인 파산 최신경의 최신경향. 파산 선고 소득을 환가한 사안. 그렇죠? 이거는 소득을 환가 간혹 한다 그랬죠. 소득이 들어온 경우 회생으로 가기 전에. 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개인 파산 면책 절차 엑기스. 이거는 제가 도산연수원을 2016년도에 서울 지방 변호사에서 이제 몇 시간 강의 들었죠? 한 100시간 들었나? 80, 90시간? 70시간? 하여튼 14주인가 6시간, 하루 6시간인가 5시간인가 6시간을 해서 거의 한 100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임 파산 관제 절차의 엑기스. 그때 이제 박원철 판사님이 서울 회생법원 총괄 판사님이었죠. 개인 파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사 입장에서 판사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개인 파산을 바라보는지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이거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 임의경매 사건이 처리. 뭐 관제인은 기계적으로 합니다. 임의경매, 채무자 주의 승계 및 배당금 교부 청구를 하고요. 남으면 관제인을 주고요. 파산 관제 사건이 최신 영향 2022년 2월 11일 법인 파산 2, 파산 채권, 재단 채권, 법인 파산 절차 장점. 대표자, 채권자,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제 법인 파산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법인 파산 폴더가 있습니다. 따로 거기 한 30개에서 40개. 길지 않습니다. 그걸 좀 보고 법인 파산이 왜 필요한지. 나는
이제 그것도 이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법인 파산은 사실은 이제 청산할 거리가 있을 때는 법인 파산하는 게 맞고, 청산할 거리가 전혀 없고 부채만 있고 이미 페이퍼화가 되고 과거에 뭐 날아갔다, 폐업도 돼 있고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죠. 사행위 취소송의 실무상 문제점, 차행위 소송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사기 파산죄, 파산재단이 재산을 은닉 손괴, 파산 채권자에 대한 절대적 불이익 처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사기죄하고 형량이 똑같습니다. 사기 파산죄. 근데 이제 은닉, 손괴, 채권자에 대한 절대적 불이익 처분. 그냥 상대적 불이익 처분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불이익 처분해야 돼요. 면책 불허가 9.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 행위. 코인이 이제 요즘엔 코인이나 주식. 코인이나 주식으로 까먹으면 상관 안 해요. 근데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이 늘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예금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대출이 그걸 통해서 이제 코인이나 주식에 꼬라박아서 망했을 때 사행행위죠.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전 임대차 계약 변경을 통한 임대차 보증금 은닉에 대한 부인권 행사. 이건 많이 일어나죠. 이런 거 어떤 유혹을 많이 느낄 겁니다.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지키고 파산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본능이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적발됐을 때는 부인권 행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례. 사업 관련 자료와 가족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이거는 무조건 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필요성을 관제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당신 아버지의 예금 통장이 왜 필요한지, 당신이 3년 전에 아버지 통장에 3천만 원이 꽂았다, 입금했다. 그럼 그거는 혹시 입금해놓고 거기서 아버지 통장에서 은닉해서 쓴 게 아니냐. 그렇죠? 그 사용 내역을 한번 갖고 와라. 아버지 통장을 그 이후에 다 찍어와라. 이거는 합당한 설명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입금 같은 경우는 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갖고 오질 않아. 풀어가죠. 전 배우자가 가장이혼 여부를 이제 판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는 있지만, 그렇죠? 아들 명의 임대차 계약 은닉 여부를 조사를 해가자 파산 선고 다음날 면책 취하. 이거는 이제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아, 드디어 뭔가 관제인이 발견했다.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뭔가 주도 면밀하게 못한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이혼하고 아들 명의로 저 보증금 바꿔놓고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적발되는데 얼렁뚱땅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적발될 것 같으니까 재산은 지켰지만 면책을 못 받죠. 파산 신청정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연대 드신 분들은 이거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 지입차 사기 피해 흔히 많이 일어나죠. 서울회생모 2011년 상반기 감담에 파산 절차 종료 전 선행 면책 결정 허용 여부. 아직은 우리나라가 요원합니다. 보험 해약 한금 300만 원 한가 사내, 관제인 한가, 채권자 이의사유 투. 미국은 파산 절차 종료 전 선행 면책 결정을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법을 명확하게 바꾸기 전에는 아직 좀 힘든 얘기죠. 일단 오늘은 6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